초정리 편지. 작가 배유아는 중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작품으로는 창경궁 동무, 스프링먹, 콩 하나면 되겠니 등이 있습니다. 석수 일을 하던 아버지는 어머니가 죽고 나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다니다 일하러 나간 지 얼마 안 되어 왼쪽 손목이 바스러졌습니다. 12살 장훈이는 나무하러 산에 가다가 토끼를 보고 쫓아갔습니다. 쌀 한 대 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산길을 오르자 자그마한 정자 하나가 서 있고 갓쓴 양반 하나가 단정한 자세로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양반 어른은 눈이 빨갛고 눈꺼풀이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토끼는 같습니다. 토끼는 할아버지는 윤초시 어른한테 드리는 약수 얘기를 듣더니 약수 한 병 떠다 주면 쌀 한 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장훈이는 물병을 드리고 묵직한 쌀자루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글자를 배워보겠냐고 합니다. 여기 이 나자들의 소리만 다 익히면 나자끼리 서로 합해서 말하고 싶은 것을 다 글로 쓸 수 있느니라. 장훈이는 글자가 어렵지 않다고 하자 내일까지 나자를 외워오면 쌀 한 대를 또 주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쌀을 주었고 묵, 벼루, 먹, 종이도 주었습니다. 약재 영감은 장훈이 어머니 약값도 갚고 입도 덜 거라며 누이 덕이를 남의 집살이 하라고 했습니다. 장훈의 할아버지는 노비였습니다. 사랑채에 불이 났을 때 할아버지가 작은 서방님을 구했고 주인 어른은 고맙다고 아버지의 노비 문서를 없애고 양민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논밭을 조금 사서 살았는데 그를 모른 탓에 이듬해에 고스란히 그 땅을 빼앗겼습니다. 장훈이와 방아찜 머슴 오복이는 꼭 돈을 모아 덕이를 데려온다고 합니다. 저녁에 어떤 사내가 지게에 쌀 가마니를 들여놓고 갔습니다. 장훈이는 윤초식댁 연못에 있는 돌 거북이 떠올라서 아버지에게 돌 깎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장훈이는 틈나는 대로 마당에 나가 돌에 정을 대고 망치질을 하며 연장을 손에 익혔습니다. 장훈이는 돌 거북을 완성해 윤초식댁 마님에게 드렸습니다. 장훈이는 돌을 다듬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이 더없이 흥미진진했습니다. 마님은 관아에서 비석을 다듬는 전밭 아저씨에게 재주를 익히라고 합니다. 장훈이는 하루 종일 연습을 했고 집에 와서는 낮에 배운 거를 적어두었습니다. 몇 달 사이 장훈은 돌 깎는 솜씨가 부쩍 늘었습니다. 숯을 팔러 다니다가 누이를 만난 봉구 아저씨가 누이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장훈이는 정신없이 뛰어 아버지에게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덕이에게 편지를 쓰겠다며 오복이도 글을 배우고 나니가 함께 글을 배웠습니다. 하루는 마님이 장훈이가 쓴 글자를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묻습니다. 나라님이 새로 글자를 만들어 반포하셨다고 했습니다. 지지난해 나라님이 초정 약수 마을에 왔을 때 같이 온 분이 가르쳐 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궁궐 가까운 곳에 절을 짓는 공사를 합니다. 장훈이는 전밭 아저씨를 따라 한양에 갔습니다. 다들 하루 종일 돌과 씨름을 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아저씨들이 장훈이를 흙바닥 훈장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둘씩 장훈이에게 글을 배웠고 사람들이 뭔가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훈은 얼마 전부터 돌덩이 하나를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 돌 안을 넓게 펴서 확을 만들고 가장자리에 아름다운 연꽃 잎을 새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밭 아저씨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꽃잎 하나 피워내는데 꼬박 사흘이 넘게 걸렸습니다. 부드럽게 맺은 꽃잎 끝이 장훈의 마음을 그윽하게 했습니다. 장훈은 연꽃 확 다듬기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임금님께서 공사 상황을 둘러보러 오셨습니다. 바닥에 글을 쓴 자가 누구냐 하는 소리가 들리고 전밭 아저씨가 황급히 장훈을 불렀습니다. 장훈에게 물어봅니다. 저 글자를 어떻게 아느냐? 어떤 사람이더냐? 인자하시고 근심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 근심을 덜어주었느냐? 장훈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토끼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깨진 연꽃 확을 보고선 물이 흘러나가는 자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연꽃 확을 완성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막 핀 것 같다고 하고 물길까지 터서 흠 없이 다듬었다고 칭찬했습니다. 절 옆으로 연꽃 확을 옮겨 숲에 흐르는 개울물을 잡아 이었습니다. 맑은 물이 연꽃에 감싸였다가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아래로 쭉 이어지는 물줄기가 작은 강 같았습니다. 의미를 찾는 질문. 글의 유용성. 장훈이는 글을 배움으로써 남의 집 살이 간 누이와 편지를 하며 소식을 들을 수 있고 돌 다듬는 일을 배우면서 그때그때 기록을 해두어 기술을 익혀갑니다. 반면 장훈이 아버지는 글을 알지 못해 눈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글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사례를 들며 글의 유용성을 생각합니다. 질문. 장훈이 아버지는 왜 눈을 모두 빼앗겼나요? 오복이가 글자를 배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훈이가 돌 다듬는 일을 익힐 때 글자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 도움이 되었나요? 약재 공부를 하는 난이는 새 글자를 어떻게 사용했나요? 석수들은 장훈이를 흙바닥 훈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장훈이는 글자를 배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세상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는 글을 모르고 평생을 살아온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불편을 겪었을까요? 글을 알기 때문에 얻는 가장 좋은 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의미를 찾는 질문. 세종대왕의 백성을 위하는 마음과 한글의 우수성. 이 이야기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바탕으로 한 역사 동화입니다. 세종대왕은 중국 글자인 진서가 있었지만 백성이 익히기에 쉬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한글은 진서와 달리 소리를 문자로 표현할 수 있어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익히기 쉬운 글자를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문맹이었던 백성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장훈이를 통해 근심을 더는 모습을 보며 세종대왕의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질문. 장훈이는 토끼는 할아버지에게 글자를 배우면서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왜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을까요? 조정 대신들은 새로 만든 글자를 사용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훈이는 새 글자와 진서의 차이를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할아버지는 절 공사 상황을 둘러보러 왔다가 장훈이를 만납니다. 할아버지는 장훈이가 이번에도 근심을 많이 덜어주었다고 했으며 장훈이는 할아버지가 장훈이의 근심을 크게 덜어주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장훈이의 근심은 무엇이었나요? 근심은 왜 줄어들었을까요? 이야기에서 세종대왕의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세종대왕의 말이나 모습은 무엇이었나요? 세종대왕은 진서가 있었지만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한글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미를 찾는 질문. 신분제도. 장훈이 가족은 양민입니다. 장훈이는 상수와 약재 영감으로부터 노비 출신이라고 천대받습니다. 신분제도에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분제도로 인한 아픔이 있지만 주요하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신분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질문. 장훈이가 석공이 되기 전까지 장훈이 가족은 어떻게 생계를 이어갔나요? 장훈이는 어떻게 토끼눈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나요? 장훈이 아버지는 어떻게 양민이 되었나요? 약재 영감은 왜 덕이를 남의 집살이에 보내라 했나요? 약재 영감이 장훈이를 지팡이로 사정없이 때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약재 영감은 장훈이를 보며 천한 것들이 그를 배우겠다 난리라니 라고 말했습니다. 천한 것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며 천한 것들이 그를 배우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수는 장훈에게 사람은 원래부터 신분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원래부터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장훈이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대궐 대문 앞마당에서 양반들이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 만든 글자로
과거를 보는 걸 불평했습니다. 진서가 아닌 세 글자로 과거를 보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왜 불평할까요? 신분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